당장 나가세요. 여기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조용히 앉아 있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잘못이요? 여긴 VIP 고객들이 오는 곳이에요, 할머니. 이런 꼴로 여기 서 있으면 다른 고객들이 불쾌해하지 않겠어요? 불쾌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만하죠. 경비 부를 테니까. 뭐야? 동전이라도 꺼내려는 건가? 300만 원이면 저기 걸린 회색 정장 사는데 충분할까요? 그럼요. 물론입니다. 당연히 충분합니다. VIP 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한 할머니가 낡은 외투를 입고 고급 패션 매장에 들어섭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리죠. 누군가는 조용히 비웃고 누군가는 무시합니다. 오늘 이 매장에서 누가 진짜 가난한 사람인지 누가 진짜 부유한 사람인지 모두가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끝까지 집중하세요. 왜냐하면 오늘의 교훈은 단순한 이야기 그 이상일 테니까요. 이것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 자들의 몰락의 순간이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겨울은 항상 분주했다. 화려한 건물들이 거리를 수놓고 자동차들은 반짝이는 조명을 비추며 끊임없이 오갔다. 거리 한복판에선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고급 코트를 여미며 바쁜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도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었다. 그날 카메라는 번화한 거리를 비추다 인해 어두운 구석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곳은 빛이 닿지 않는 한적한 모퉁이, 한 카페가 문을 닫은 채 차가운 철문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그 앞에 한 할머니가 쪼그려 앉아 있었다. 박혜진이었다. 낡고 해진 외투가 그녀의 마른 어깨를 덮고 있었고 손가락 끝은 붉게 얼어 있었다. 그녀는 허름한 신발을 신은 채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거리의 화려함과 대비되는 그녀의 초라한 모습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장면이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고 누구도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보통의 노인이 아니었다. 나는 평생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바쳤다. 하지만 세상이 정말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는 아직 모르는 것 같다. 박혜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자선재단을 설립한 인물이었다.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진 그녀가 왜 오늘 노숙자의 모습으로 이 거리에 앉아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 순간 카메라의 초점은 갑자기 그녀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옮겨갔다. 모나크 패션, 강남점. 그곳은 고급 패션 매장이었다. 반짝이는 유리창 안에서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드레스와 정장이 우아한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매장 안에서는 직원들과 고객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매장 안쪽에서는 수진, 20대 중반의 여성 직원이 서 있었다. 그녀는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완벽하게 다려진 검은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손에는 아이패드를 들고 눈앞의 고객에게 연신 미소를 띄우고 있었다. 고객님, 이 디자인은 이번 시즌에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에요. 정말 고객님께 잘 어울리실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표정에는 가식적인 미소가 어른거렸다. 고객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짧은 짜증이 스쳐 지나갔다. 이런 손님들 때문에 하루 종일 서 있는 게 얼마나 힘든데. 속으로 투덜거리며 다시 미소를 되찾았다. 그때 매장 입구 쪽에서 무언가가 그녀의 시선을 잡아 끌었다. 한 노인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낡은 외투와 달아빠진 신발을 신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매장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완전히 어울리지 않았다. 수지는 짜증 섞인 표정을 숨기지도 않은 채 동료에게 낮게 속삭였다. 저기 좀 봐. 저런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와? 동료도 힐끔 쳐다보며 작게 웃었다. 혹시 돈 좀 달라고 오는 거 아니야? 수지는 바로 매장 입구로 걸어갔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말투는 이미 가시돋친 목소리로 변해 있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여긴 그런 곳 아니에요. 박혜진은 잠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지만
그 눈빛은 맑고 평온했다. 조금 쉬고 싶어서요. 방해는 하지 않을게요. 그러나 수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긴 그런 곳이 아니라고요. 여기 고객님들이 할머니를 보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당장 나가세요. 박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어떤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다. 오히려 깊은 침착함이 그녀의 표정을 채우고 있었다. 수지는 잠시 주저했지만 이내 고개를 돌려 매장으로 돌아갔다. 매장 내부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와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수지는 고객을 대하며 다시 웃음을 되찾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그녀의 동료가 물었다. 그 할머니 아직도 저기 있어? 모르겠어. 신경 쓰지 마. 어차피 금방 가겠지. 그러나 매장 밖에서 바라본 박혜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눈앞에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매장 안의 화려함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이 매장의 문손잡이에 닿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뒤를 스쳤다. 박혜진은 결심한 듯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다. 매장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며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모나크 패션, 강남점의 유리문이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천천히 열렸다. 매장 안에 따뜻한 공기가 문 밖의 차가운 겨울 공기를 밀어내듯 흘러나왔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박혜진이었다. 낡은 외투에 너덜너덜한 신발, 마른 체구의 노인이 한 발씩 천천히 매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등장에 매장의 공기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고급 향수의 은은한 향기와 부드러운 배경음악이 흐르던 공간에 그녀의 존재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한 여성 고객이 옆에 있던 친구에게 속삭였다. 저 사람 뭐야? 여기 들어올 데가 없어서 여길 들어오나? 아마 구경하려고 온 것 같아. 어휴, 눈엣 가시 같네. 고객의 말에 소리내 웃는 이들도 있었다. 수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썹을 찌푸렸다. 그녀의 입술이 한쪽으로 비틀어지더니 이내 발걸음을 옮겼다. 빠르고도 경직된 발걸음이었다. 할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 숨은 가시가 뚜렷했다. 여긴 그냥 구경하는 곳이 아니에요. 살 것도 아니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박혜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웠다. 여기 옷이 참 예쁘네요. 그냥 잠시 구경하면 안 될까요? 수지는 코웃음을 쳤다. 구경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선 구경만 하러 오는 사람을 환영하지 않거든요. 그녀는 두 팔을 교차하며 말끝에 비꼬는 어투를 더했다. 매장 안에 있던 몇몇 고객들이 흥미로운 장면을 구경하듯 또이 박혜진과 수진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 좋은 말로 할 때 나가세요. 수진이 다시 말했다. 여긴 VIP 고객이 오시는 곳이에요. 이런 옷 감히 만지려고도 하지 마세요. 이 말을 듣자 박혜진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다. 수진, 무슨 일이야? 매장 안쪽에서 강준호 매니저가 다가왔다.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말끔한 회색 정장과 반짝이는 가죽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가 다가오자 수진의 얼굴에 약간의 안도감이 비쳤다. 아, 매니저님. 저 할머니가 매장 안에 들어와서요. 그냥 나가달라고 말씀드리는 중이에요. 수진의 말에 강준호 매니저는 박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얼굴에 미세한 경멸이 번졌다. 어르신, 여긴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의 말투는 공손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한 거부감이 깔려 있었다. 매니저님, 저도 그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직도 나가지 않으시네요. 수진이 말했다. 어르신, 제발 협조해 주세요. 강준호가 다시 말했다. 밖에 따뜻한 카페도 많으니까요. 매장 안은 정적이 흘렀다. 고객들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 상황을 지켜보며 눈으로 조롱하고 있었다. 그 순간 박혜진이 천천히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수지는 그녀의 손 움직임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설마 또 거지처럼 동전이라도 꺼내려는 건가? 그러나 다음 순간 모든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다. 박혜진의 손에 돈 뭉치가 나타났다. 두꺼운 묶음으로 정리된 5만 원 지폐가 외투 주머니에서 나왔다. 그 순간 매장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찰칵 찰칵 지폐 한 장씩 떼어내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그녀는 손끝으로 천천히 돈을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수진의 얼굴이 서서히 창백해졌다. 강준호 매니저는 눈이 커다래지며 말문이 막혔다. 고객들 역시 입을 다문 채 박혜진의 손끝에서 떨어지는 돈을 바라봤다. 300만 원이면 충분할까요? 박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수진과 강준호 매니저를 천천히 돌아보았다. 이 돈으로 저기 있는 회색 정장을 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수진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갑자기 바지 옆을 더듬으며 어딘가를 쥐어짜다듯 움직였다. 강준호 매니저는 굳어버린 몸을 억지로 움직이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네, 당연히 가능하죠. 그가 당황한 얼굴로 외쳤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진, 어서 VIP 피팅룸을 준비해. 수진은 얼어붙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매니저님. 그녀는 황급히 피팅룸 쪽으로 걸어갔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모두가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했다. 고객들은 눈빛을 교환하며 작은 목소리로 수근거렸다. 저 할머니 뭐야? 돈이 저렇게 많아? 혹시 재벌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큰 돈을 꺼내지? 수지는 고객들의 시선을 느끼며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울리고 있었다. 아까 그 노인을 향해 던졌던 비웃음, 경멸의 눈빛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랐다. 내가 큰 실수를 한 건가? 강준호 매니저의 얼굴도 심각해졌다. 그는 박혜진에게 다가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VIP 고객님은 특별히 저희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박혜진은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불편한 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누군가에겐 일상이겠죠. 매장 안은 고요해졌다. 그 말의 의미가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사람은 입고 있는 옷 때문에 가난한 게 아닙니다. 진짜 가난은 자존심을 잃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매장에 울리는 그 목소리는 더할 나위 없이 단호하고 뚜렷했다. 강준호와 수진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다. 그 순간 독자도 깨닫기 시작했다.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박혜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매장 안을 울렸다. 이 매장의 사장을 부르세요. 고요한 정적이 매장을 덮었다. 고객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이기 시작했다. 사장? 저 할머니가 사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혹시 무슨 대단한 사람인가? 수진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허둥지둥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사장님은 지금 부재 중이십니다, 할머니. 매니저님이 여기 계시니 모든 문제는 매니저님께 말씀하시면 됩니다. 수진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준호 매니저가 다가왔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어르신, 혹시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더 공손한 척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엔 여전히 의심과 불안이 어른거렸다. 그 순간 박혜진이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의 시선이 강준호의 얼굴을 천천히 스캔하듯 움직였다. 마치 그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것처럼. 그렇습니까?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네네, 물론입니다, 어르신. 고객님의 요구는 저희가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합니다. 강준호는 손을 비비며 웃음을 띄었다. 좋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당신에게 내 요구사항을 말할 겁니다. 박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강력했다. 매장의 온도가 서서히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 이름은 박혜진입니다. 한순간 매장의 공기가 정지한 것 같았다. 뭐라고요? 강준호의 목소리는 작고 불안정했다.
이름이 낯선가요? 박혜진이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말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뉴스에서 한두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박혜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혹시 희망자선재단의 설립자? 한 여성이 놀란 표정으로 소리를 질렀다. 맞아요. 그 박혜진이잖아. TV에서 본 적 있어요. 그제야 매장의 고객들, 직원들 모두의 얼굴에 충격이 서렸다. 모두가 동공이 흔들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다. 강준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혜진을 바라보았다. 설마. 박혜진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따뜻함이 아닌 냉정한 경고의 미소였다. 맞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단호했다. 나는 희망자선재단의 설립자 그리고 이 매장의 새로운 주인이 될 사람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매장 안은 폭발하듯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뭐라고? 새 주인. 이 매장의 주인이 된다고?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고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강준호와 수진을 향했다. 모든 시선이 화살처럼 그들을 겨냥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수진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장님.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농담이시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강준호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다시 하얗게 질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이건 말도 안 돼. 이제 내 질문에 대답해보세요. 박혜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매장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었다. 왜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까? 강준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그의 목젖이 위아래로 움직였고 눈동자는 좌우로 흔들렸다. 그가 입을 열었지만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말해보세요. 박혜진이 발걸음을 천천히 내디뎠다. 발소리 하나하나가 대리석 바닥 위에 명확히 울렸다. 그녀의 발걸음에 맞춰 매장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다. 제가 이 매장을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요. 박혜진의 말이 끝나자 강준호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비비며 간절한 눈빛으로 애원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수진도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회장님.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다. 매장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어떤 고객들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찰칵찰칵 정말 몰랐습니까? 박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몰랐으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는 겁니까? 수진의 몸이 더 떨렸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죄송합니다. 박혜진은 그들을 천천히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는 얕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사람을 쉽게 용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에 강준호와 수진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오늘 당신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박혜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사람은 옷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가난은 자존심을 잃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매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잃었다. 고객들의 얼굴에도 충격이 서렸다. 이 매장은 곧 바뀔 것입니다. 나는 고객을 존중하지 않는 직원을 더 이상 이곳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강준호와 수진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녀의 시선은 단호했다. 기억하세요.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는 매장의 공기처럼 날카롭고 서늘하게 남아 있었다. 매장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고객들은 수군거리면서도 카메라로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고
직원들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수진과 강준호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그들의 입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혜진은 그들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냉정함만 남아 있었다. 일어나세요.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공간을 가르며 울렸다. 수진과 강준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일어서라고요. 두 사람은 서둘러 일어섰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강준호는 손을 비비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박혜진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당신들은 이미 기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스스로 버렸어요. 강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럼 저희를 해고하시겠다는 건가요? 박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매장 전체를 둘러보았다. 고객들이 숨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한 곳에 멈췄다. 매장의 한쪽 벽에 걸려있던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라는 문구였다. 박혜진은 그 문구를 바라보며 피식 웃었다. 고객의 신뢰라.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박혜진은 다시 강준호와 수진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매장 전체에 울렸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대리석 바닥 위에서 명확히 울려 퍼졌다. 고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발걸음을 쫓았다. 내가 이 매장을 사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그녀는 잠시 멈췄다. 수진과 강준호는 숨을 삼키며 그녀의 입술에 집중했다. 가장 먼저 당신들부터 내보내는 것이었어요? 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눈은 동공이 크게 흔들리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박혜진은 다시 천천히 말했다. 오늘은 그러지 않겠습니다. 수진의 입이 벌어졌다. 그녀는 잠시 안도했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가르침을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떠나는 것은 너무 쉬운 방법이니까요. 수진과 강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박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당신들이 오늘 겪은 이 경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누군가를 외모로 판단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도 이미 그 틀 안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의 수치심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녀는 돌아서서 천천히 매장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고 단호했다. 매장 밖으로 나온 순간 찬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하늘에선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하늘을 바라봤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구나. 그때 그녀의 시야에 한 소년이 들어왔다. 한 소년이 작은 테이블 앞에서 빵과 쿠키를 정리하고 있었다. 소년의 나이는 10살쯤 되어 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쿠키를 하나하나 가지런히 정렬하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을 다루듯 신중하게 손을 움직였다. 박혜진은 잠시 소년을 바라봤다. 소년의 동작은 느리고 서툴렀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함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소년에게 물었다. 뭘 하고 있니, 꼬마야? 소년은 고개를 들고 밝은 미소를 지었다. 쿠키를 정리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예쁘게 정리하면 손님들이 더 많이 사간다고 하셨어요. 박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정말 멋지구나. 그런데 일을 하면 돈도 받니? 소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사장님이 아직 배우는 중이라 돈을 받을 수 없대요. 하지만 괜찮아요. 나중에 저도 제 빵집을 열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자신감이 넘쳤다. 박혜진의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5만 원지폐 한 장을 꺼내 소년의 손에 쥐어주었다. 소년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정말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건 보수나 상이 아니야. 이건 너의 미래에 대한 투자야. 소년은 눈을 깜빡였다. 정말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했다.
절대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 소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약속할게요. 박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약속을 지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언제나 성장할 수 있으니까. 소녀는 다시 쿠키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이 떨리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였다. 박혜진은 뒤돌아 천천히 거리를 걸어갔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다. 눈송이들이 천천히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진짜 가난이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진짜 가난은 자존심을 잃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그녀의 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가난했던 시절, 문 앞에서 비웃음 당했던 어린 소녀는 이제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진 여인이 되었다. 유리문 너머로 수진과 강준호의 얼굴이 비쳤다. 두 사람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의 표정이 달랐다. 눈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다. 다음에 내가 돌아왔을 때 당신들이 오늘을 기억하고 있길 바래요.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차가운 겨울의 눈보라 속에서도 박혜진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사람을 만든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 말이 틀렸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되었을 겁니다. 돈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자존심이 사람을 만듭니다. 그날 그 매장의 직원들은 분명 깨달았을 겁니다. 고객의 외모만 보고 판단한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무릎을 꿇은 이유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거짓된 자존심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교훈은 단순히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더 깊습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이 당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이 당신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할머니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가난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잃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가슴 깊이 새겨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외모로, 직업으로, 돈으로, 신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박혜진 회장님은 세상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존중을 가르쳤고 그 누구보다 당당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누구든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외모 속에 숨겨진 힘을 당신은 절대 알 수 없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했던 적이 있었던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함부로 판단받은 적이 있었던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무언가를 남겼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세요. 그리고 당신의 존중을 잃지 마세요. 감사합니다.